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겨울밤. 하연은 병원 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다. 아빠, 제발. 이건 나예요. 나를 고치려 하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비바람에 휘말려 갈라졌고 아버지의 차는 이미 멀어져가는 후미등만이 희미하게 빛났다. 그 순간 하연의 세계는 무너졌다. 22살, 대학을 갓 졸업한 그녀는 사랑하는 여자를 잃었고 가족의 치료라는 이름 아래 자신의 정체성을 빼앗기기 시작했다. 하연의 집안은 전형적인 한국 가정이었다. 아버지 하준호는 대기업 임원으로 항상 가문의 명예를 외치며 자녀들을 철저히 통제했다. 어머니는 조용히 따르는 전통적인 주부, 그리고 오빠는 이미 결혼해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다. 하연은 어렸을 때부터 특별한 아이였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다르게 그녀는 소녀들의 부드러운 미소에 더 끌렸다. 하지만 그 감정은 집안에서 금기였다. 여자는 남자를 사랑해야 해, 그게 자연스러운 거야. 아버지의 말은 늘 무거운 돌처럼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다. 대학 시절, 하연은 문학 동아리에서 하늘을 만났다. 하늘은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였다. 긴 머리카락을 바람에 흩날리며 캔버스에 물감을 뿌리는 그녀의 모습은 하연에게 처음으로 자신을 느끼게 해주었다. 그들은 한강공원에서 처음 키스를 나눴다. 가을 단풍이 물든 산책로, 커피 한 잔을 들고 앉아 서로의 손을 잡았을 때 하연은 세상이 밝아지는 기분이었다. 너와 함께라면 난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늘의 속삭임은 하연의 영혼을 녹였다. 그들은 비밀스러운 연애를 시작했다. 주말에 인사동 골목을 걸으며 길거리 음식을 나누고 밤늦게 카페에서 시를 읊조리며 시간을 보냈다. 한국의 바쁜 일상 속에서 그들의 사랑은 작은 오아시스였다. 하지만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다. 하연의 룸메이트가 우연히 그들의 사진을 보고 가족에게 알렸다. 그날 아버지의 분노는 폭풍이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레즈비언이라고? 그건 병이야, 병. 하준호는 하연을 끌고 변환치료센터로 데려갔다. 서울 외곽의 그곳은 차가운 콘크리트 건물로 정상적인 삶을 약속하는 간판이 걸려 있었다.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시선 속에서 이런 센터는 여전히 은밀하게 운영되었다. 하연은 강제로 입원했다. 매일 상담과 약물, 그리고 기성애자로 재교육되는 세뇌 같은 세션이 이어졌다. 너는 남자를 사랑해야 해. 그게 여자의 숙명이다. 상담사의 말은 그녀의 마음을 갉아먹었다. 하연은 하늘에게 연락할 수 없었다. 폰은 압수되었고 편지는 감시되었다. 그녀는 밤마다 베개를 물며 울었다. 한강의 물결 소리가 들리는 듯한 환청 속에서 하늘의 미소를 떠올렸다. 기다려줄게. 그 마지막 메시지가 그녀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치료는 3달 동안 지속되었다. 하연의 몸은 약으로 무거워졌고 마음은 텅 비었다. 퇴원 날, 아버지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 정상적이야.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 하지만 하연의 눈빛은 이미 꺼져 있었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 퇴원 후, 하연은 집으로 돌아왔다. 어머니의 따뜻한 김치찌개 냄새가 집안을 채웠지만 그녀에게는 맛이 없었다. 아버지는 그녀를 감시했다. 동아리. 그만둬. 직장 구해. 하연은 마지못해 작은 출판사에 취직했다. 매일 아침 지하철에서 사람들 사이에 끼어 출근하며 그녀는 정상적인 삶을 연기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창밖 서울의 네온 사인이 그녀를 비웃는 듯 했다. 하늘은 사라졌다. 연락이 끊긴 지 반년, 하연은 그녀를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마음속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어느 날 우연히 카페에서 하연은 옛 동아리 친구를 만났다. 하늘. 그녀는 이제 프리랜서 화가야. 제주도로 갔어. 그 소식은 하연의 가슴을 쿡 찔렀다. 제주. 그곳은 자유의 상징이었다. 하연은 몰래 티켓을 끊었다. 아버지 몰래 주말에 비행기에 올랐다. 제주의 푸른 바다가 그녀를 맞이했다.
바람이 불어오는 해변, 하연은 하늘을 찾았다. 그리고 마침내 작은 갤러리 앞에서 그녀를 보았다. 하늘은 여전했다. 붓을 쥔 손, 미소 짓는 눈매. 하연아, 하늘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들은 서로를 안았다. 바다소리가 그들의 눈물을 삼켰다. 그 재회는 하연에게 새로운 시작이었다. 하늘은 제주에서 작은 삶을 살고 있었다. 관광객들이 찾는 카페에서 일하며 그림을 그렸다. 너 없이 너무 외로웠어. 하지만 내가 올 거라 믿었어. 하늘의 말에 하연은 울었다. 그들은 제주의 밤하늘 아래서 이야기를 나눴다. 하연은 치료의 고통을 털어놓았고 하늘은 그녀를 안아주었다. 우린 잘못된 게 아니야. 이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해. 그들의 키스는 부드러웠다. 제주의 별빛이 증인이었다. 하지만 서울로 돌아온 하연에게 현실은 가혹했다. 아버지의 눈초리가 더 날카로워졌다. 제주. 왜 갔어? 하연은 거짓말로 얼버무렸다. 직장에서 그녀는 동료들의 수군거림을 느꼈다. 하연 씨, 남자친구 없어? 결혼할 때 됐네. 한국 사회의 압력은 그녀를 짓눌렀다. 전통적인 명절, 가족 모임에서 그녀는 외로웠다. 추석에 송편을 빚으며 어머니와 대화하다가 문득 하늘의 빈자리가 아팠다. 시간이 흘렀다. 2년 후, 하연은 24살이 되었다. 그녀는 몰래 하늘과 연락을 유지했다. 카톡으로 보내는 제주의 사진, 서울의 커피 한 잔, 그들의 사랑은 멀리서 피어났다. 하지만 하연의 마음속에는 갈등이 싹텄다. 이대로 살 수 있을까? 가족을 버릴 수 있을까? 아버지의 기대, 어머니의 슬픈 눈빛이 그녀를 괴롭혔다. 그러던 어느 날 직장에서 동료가 하연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 너 여자랑 사귀어. 그 소문은 회사에 퍼졌다. 상사는 조용히 말했다. 한국에서 그런 건 조심해. 하연은 무너졌다.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 앞에 섰다. 아빠, 저희 다시 그럴 수 있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 치료받았잖아.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분노가 폭발했다. 하준호는 하연을 다시 센터로 보내려 했다. 이번엔 제대로 고쳐. 하연은 도망쳤다. 비가 내리는 거리를 달리며 그녀는 하늘에게 전화를 걸었다. 도와줘. 나 못 버텨. 하연의 도망은 서울의 밤거리를 가로지르는 절박한 여정이었다. 지하철역에서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더듬었다. 제주로 가야 해. 하늘 곁으로. 하지만 돈이 부족했다. 그녀는 옛 동아리 친구에게 연락했다. 도와줄래? 빌려줄 돈. 친구는 망설였지만 결국 은행 송금을 해주었다. 하연아, 조심해. 가족이 무섭게 찾을 거야. 하연은 감사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 창밖으로 스치듯 지나가는 강남의 불빛이 그녀의 눈물을 비췄다. 제주에 도착한 하연은 지쳤다. 하늘의 집은 작은 펜션 근처 오두막이었다. 문을 두드리자 하늘이 나왔다. 하연아. 어떻게? 그녀의 품에 안기자 하연의 눈물이 터졌다. 아빠가 또 치료하려 해. 도망쳤어. 하늘은 하연을 안고 속삭였다. 여기 있어? 내가 지켜줄게. 그날 밤 그들은 제주의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다. 하연은 치료의 트라우마를 털어놓았다. 그곳에서 나 자신을 잃었어. 약 때문에 꿈도 꾸지 못하고 매일 남자 사랑하라는 말만 들었어. 하늘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건 내 탓이 아니야? 사회가, 가족이 잘못된 거지. 우리는 사랑해. 그게 전부야. 제주에서의 삶은 하연에게 치유였다. 아침에 일어나 바다를 보며 산책하고 하늘과 함께 시장에서 신선한 해산물을 사서 요리했다. 제주의 갯벌에서 발자국을 새기며 그들은 미래를 꿈꿨다. 언젠가 서울로 돌아가서 우리 사랑을 당당히 말할게. 이 하연의 말에 하늘은 웃었다. 천천히 가자. 제주가 우리 학교야.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아버지의 전화가 왔다. 어디야? 당장 돌아와. 하연은 전화를 끊었다. 그러나 소문은 퍼졌다. 가족 모임에서 오빠가 말했다. 하연이가 이상해. 여자랑 어머니는 울었다. 우리 집안에 이런 치욕이. 하준호는 사설 탐정까지 고용했다. 일주일 후 제주의 오두막 문이 두드려졌다. 하연 씨, 아버지분이 보내셨어요. 하연은 공포에 떨었다. 하늘은 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했다. 우리 집에 무단 침입이에요. 탐정은 물러났지만 그 사건은 하연의 마음에 상처를 남겼다. 아빠가 날 포기하지 않을 거야? 어떻게 하지? 하늘은 단호했다. 대면해야 해. 도망치면 영원히 갇혀. 시간이 흘러 1년이 지났다. 하연은 제주에서 작은 카페를 열었다. 하늘의 그림이라는 이름으로 하늘의 작품을 전시하며 손님을 맞았다. 제주의 관광객들이 로맨틱해요라고 칭찬했다. 하연은 웃으며 대답했다. 사랑이 그리운 곳이죠. 그들의 관계는 깊어졌다. 주말에 한라산을 오르며 서로의 꿈을 나누었다. 하연은 문학을 다시 집필했다.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짧은 소설, 바다의 속삭임. 하늘은 표지를 그려주었다. 그 책은 제주 서점에서 작은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서울의 그림자는 드리워졌다. 어머니가 편지를 보냈다. 하연아, 엄마가 아파. 와봐. 하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엄마가. 정말 하늘은 걱정했다. 가봐. 하지만 조심해. 하연은 서울로 날아갔다. 병원에서 어머니를 보았다. 암 초기 진단. 미안해, 하연아. 내 아빠가 너무 세게 나가서 어머니의 눈물에 하연은 안겼다. 엄마, 나 이 변한 거 없어요. 여전히 나예요. 집으로 돌아온 하연은 아버지와 마주쳤다. 거실은 차가웠다. 제주에서 뭐해? 그 여자랑. 하준호의 목소리는 낮게 울렸다. 하연은 용기를 냈다. 네, 하늘과 함께 살아요. 우리는 사랑해요. 아빠, 이해해주세요. 아버지는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차가웠다. 이해. 그건 병이야. 한국에서 그런 건 용납 안 돼. 가족의 얼굴에 먹칠이지. 그는 하연에게 돈을 내밀었다. 그만둬. 정상적으로 살아. 하연은 돈을 밀쳤다. 이건 돈이 아니에요. 제 3이에요. 그날 밤, 하연은 오빠의 집으로 피신했다. 오빠는 조용히 말했다. 아빠는 변하지 않아. 하지만 내가 행복하면 응원할게. 그러나 다음 날 충격적인 소식이 왔다. 하늘로부터. 하연아, 내 아빠가 내 갤러리에 왔어. 그림을 다 부수고 이런 여자가 내 딸을 이라고 소리쳤어. 하연의 세계가 무너졌다. 반역. 아니, 그것은 가족의 폭력이었다. 하연은 제주로 날아갔다. 갤러리는 엉망이었다. 하늘은 상처받은 눈으로 서 있었다. 괜찮아. 그림은 다시 그릴 수 있어? 하지만 내 마음이. 하연은 울었다. 미안해. 내 가족 때문에. 하늘은 그녀를 안았다. 우리 가족이잖아. 함께 싸우자. 그 사건은 그들의 결속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하연은 결심했다. 더 이상 숨지 말자. 그녀는 변호사를 찾았다. 제주 로펌에서 LGBT 권리 전문가. 한국 법은 아직 미흡하지만 학대 방지로 소송할 수 있어요. 하연은 아버지를 상대로 고소를 준비했다. 정체성 침해와 정신적 학대, 그것은 그녀의 반격이었다. 서울로 돌아온 하연은 어머니와 대화했다. 엄마, 아빠를 설득해 주세요.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라고.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노력할게. 하지만 내 아빠는 고집세. 명절이 다가왔다. 설날, 가족 모임. 하연은 하늘을 데리고 갔다. 이분이 제 사람입니다. 식탁은 얼어붙었다. 아버지의 시선은 칼 같았다.
이게 무슨. 추석에 이런 짓을. 하지만 어머니가 말했다. 준호 씨, 들어봐. 하연이가 행복해 보이잖아. 작은 균열이 생겼다. 그러나 갈등은 깊어졌다. 아버지는 하연의 직장을 압박했다. 출판사 상사가 가족 문제 때문에 그만두는 게 하연은 해고 통보를 받았다. 분노가 치밀었다. 이게 한국 사회예요. 사랑 때문에 그녀는 블로그를 열었다. 익명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썼다. 강제 치료의 상처. 그 글은 퍼졌다. SNS에서 지지자들이 모였다. 나도 그래? 힘내. 하연의 목소리가 커졌다. 고소 준비는 고통스러운 과정이었다. 변호사는 증거를 모았다. 치료센터 기록, 아버지의 메시지, 갤러리 파괴 사진. 하연은 밤새워 증언서를 썼다. 아버지의 사랑은 나를 죽였어요. 제 정체성을 부정함으로써 하늘은 곁에서 지켰다. 내가 강해지는 걸 봐 자랑스러워. 제주의 아침 해돋이가 그들의 희망이었다. 그러나 소송 소식이 가족에 퍼졌다. 오빠가 전화했다. 하연아, 아빠가 쓰러졌어. 스트레스 때문이야. 의 하연의 마음이 흔들렸다. 내가 너무 나갔나? 병원에서 아버지를 보았다. 창백한 얼굴, 사가 꽂힌 손우 앞밥. 하준호는 눈을 뜨지 않고 중얼거렸다. 왜 나를 배신해? 하연은 눈물을 삼켰다. 배신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아빠의 사랑처럼 제 사랑도 진짜예요. 아버지는 침묵했다. 퇴원 후 그는 변호사를 고용했다. 이 소송 철회해. 가족이잖아. 하지만 하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재판 날짜가 다가왔다. 서울지방법원 작은 법정. 언론이 몰렸다. LGBT 소송, 한국 최초. 재판은 치열했다. 아버지의 변호사는 가족 내 교육시라고 주장했다. 부모의 권리예요. 하지만 하연의 증언은 강렬했다. 저는 병이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한국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이에요. 하늘은 증인으로 나섰다. 하연 씨는 제 인생의 빛이에요. 그녀의 가족이 우리를 찢으려 했어요. 법정은 조용해졌다. 판사는 정신적 학대 인정 판결을 내렸다. 아버지는 패소했다. 보상금과 함께 정체성 존중 명령. 그 소식은 한국 사회를 흔들었다. 뉴스에서 변화의 시작지라고 보도했다. 하연은 인터뷰를 했다. 저처럼 고통받는 이들에게 숨지 말라고 말하고 싶어요. 하지만 승리는 쓰디썼다. 아버지와의 관계는 끊어졌다. 너는 더 이상 내 딸이 아니야. 그 말은 하연의 가슴을 찔렀다. 어머니는 몰래 찾아왔다. 미안해. 내 아빠가. 후회해. 하연은 어머니를 안았다. 엄마, 고마워. 우리 연결됐잖아. 제주로 돌아온 하연과 하늘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카페는 확장되었다. 하늘과 하연의 쉼터로 LGBT 모임을 열었다. 제주의 바람이 그들의 상처를 치유했다. 여름에 그들은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바다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영원히 함께할게. 이 하늘의 서약에 하연은 미소 지었다. 한국의 전통 한복을 입고 그들은 행복했다. 시간이 흘러 3년 후 하연은 책을 출간했다. 바다를 건너 사랑으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서울 책발견 페스티벌에서 그녀는 강연했다. 한국은 변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도. 관객 중에 낯익은 얼굴이 있었다. 아버지. 하준호는 홀로 앉아 있었다. 강연 후 그는 다가왔다. 하연아. 책 봤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하연은 놀랐다. 아빠. 그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 엄마가 매일 울었어. 그날 그들은 카페에 앉았다. 서울의 번화가 커피 향기 속에서
아버지는 말했다. 나도 공부했어. LGBT에 대해. 내가 용감하다는 걸 알았어. 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빠, 용서할게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세요. 하준호는 손을 내밀었다. 그래. 내 딸아, 그 악수는 화해의 시작이었다. 어머니와 오빠도 합류했다. 가족 식사, 김치찌개와 불고기. 웃음소리가 집 안을 채웠다. 하늘은 그 광경을 보며 미소 지었다. 내 가족이야. 우리 가족. 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제 완전해. 화해는 쉽지 않았다. 아버지는 여전히 어색했다. 하늘씨, 그림 잘 그리시네. 주말 모임에서 그는 어설프게 칭찬했다. 하늘은 웃었다. 고마워요, 아버님. 하연이가 제 뮤즈예요. 하연은 그들의 대화를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다. 한국의 명절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었다. 추석에 송편을 빚으며 어머니가 물었다. 둘 다 행복해. 하연은 하늘의 손을 잡았다. 네, 엄마. 정말로. 사회적 변화도 일어났다. 하연의 책은 학교 도서관에 들어갔다. 청소년 상담소에서 정체성 존중 워크숍이 열렸다. 하연은 강사로 초대받았다. 여러분, 사랑은 형태가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청년들의 눈빛이 빛났다. 제주 카페는 이제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는 성지였다. 여기서 용기를 얻었어요. 손님의 후기가 벽을 채웠다. 하지만 시련은 남아 있었다. 보수 단체의 항의 시위. 변태들 피케디 카페 앞에 섰다. 하연과 하늘은 무서웠다. 또 시작이야. 그러나 지역 주민들이 나섰다. 제주답게, 자유롭게 그 연대가 그들을 지켰다. 아버지도 도왔다. 내 이름으로 성명서 쓸게. 그의 변화는 하연에게 감동이었다. 겨울이 왔다. 서울에 눈이 내리는 날, 하연과 하늘은 한강 다리를 걸었다. 여기서 처음 만났지. 하연의 말에 하늘은 웃었다. 아니, 동아리에서. 하지만 한강이 우리 시작이야. 그들은 다리 난간에 기대손을 잡았다. 도시 불빛이 반짝였다. 앞으로도 함께. 하연의 질문에 하늘은 키스했다. 영원히. 아버지의 변화는 깊었다. 그는 은퇴 후 자서전을 썼다. 잘못된 사랑의 끝. 내 딸이 가르쳐준 용서. 책은 하연의 것만큼 인기였다. 가족 여행, 제주로. 한라산 등반, 바다 낚시. 하준호는 하늘에게 말했다. 미안해. 내 갤러리. 하늘은 미소 지었다. 지금은 더 아름다워요. 상처가 예술이 됐으니까. 하연의 삶은 꽃 피었다. 그녀는 두 번째 책을 썼다. 가족의 재탄생. 결말에서 그녀는 썼다. 사랑은 고통을 넘어 용서를 낳는다. 출판 파티에서 가족이 모였다. 샴페인 잔을 들며 아버지가 토스트했다. 우리 가족에게. 그리고 모든 사랑에 눈물이 흘렀다. 행복의 눈물. 몇 년 후 하연과 하늘은 아이를 입양했다. 작은 소녀, 민지. 엄마들, 사랑해. 민지의 말에 그들은 웃었다. 제주의 집, 바다소리와 함께. 한국의 봄, 벚꽃이 피었다. 하연은 창가에 앉아 일기를 썼다. 나는 나를 되찾았다. 사랑으로, 용기로. 그리고 가족으로.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는다. 한국 사회는 여전히 변화를 갈망한다. 하지만 하연처럼 많은 이들이 목소리를 낸다. 사랑은 자유가. 정체성은 영원하다. 한강의 물결처럼 흘러가는 그 삶 속에서